생각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성장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건 뭐 경제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농업 부분의 그 성장 정책 문제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 농업 부분에 지난 한 30년간 농업 부분도 성장을 했지만 한 1.7%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성장의 정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런 성장의 정체가 또 최근에 악화되는 거는 이제 FTA나 이런 WTO나 이런 거로 인한 어떤 시장 개방의 영향도 있어서 하여튼 농업 성장이 정체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수익성과 소득이 굉장히 정체되는 또 악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부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이 뭐 최근에 뭐 귀농귀촌도 있고 뭐 많이 활성화되려고 하지만도 이 농촌이 공동화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근에 우리가 화두가 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또 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농업하면은 생태적이고 환경적이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환경적으로 그렇게 친화적이거나 생태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특히 축산을 위주로 또 요새 구제역이나 이런 방역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농업 농촌이 다가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크게 보면 환경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현재 문제가 있지 않은가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게 앞으로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장 정책, 또 수익성 악화, 또 환경 문제, 또 농촌의 공동화 이것이 현재 하여튼 뭐 과거부터 있었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좀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지난 9년간이죠. 국가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뭘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10년간 소위 얘기하는 4대 불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득 불안, 그다음에 자립감 인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경영 불안, 그다음에 소득 불안, 그다음에 각종 재해 이런 것들, 재해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이 우리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불안도 있었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격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국가가 자기 임무로서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흘러갔던 것이 지난 5년간의 농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뭐 이벤트 농정이라고 할까요? 6차 산업이다, 어떤 수출 농업이다, 이벤트 상황 같은 그런 농정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농정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농업께서 많이 얘기했던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의 예산을 좀 더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쓰자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방 분권화 시대 혁신 농정에 대비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들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 그런 단계가 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선진국 농업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직불제를 통해서 소득 안정 문제에 신경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 배치하고 있고, 이 직불제도 처음에는 농산물에서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농업 같은 고용 효과라든지 지역사회 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 예산을 직불제 쪽으로 전환하는 문제보다 두 번째가 이제
가정노동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 이런 농가 채무 중심으로 해서 우리 뭐 육자성함이라고 하는 어떤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경영다학학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신가정노동 중심의 경영다학학 쪽으로 정책 초점이 많이 맞춰지겠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상업적 원거리 통망보다는 근거리 통망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근거리 통망을 확장시켜서 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들이 생산 쪽으로 바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큰 농경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9년간 농업에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안 요소들이 농민들한테는 뭐 직불제도 뭐 용돈 수준으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라도 풀어서 땅값 상승 자산 가치라도 좀 기대하는 그런 심리들이 막 복잡하게 좀 엉키고 있는 것이 지금 농업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새 정부 들어서는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달려들어서 치열하게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방향 같은 건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현재의 문제가 뭐냐, 현재 문제 핵심이 뭐냐, 그걸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수 실장. 임정빈 교수님이나 오윤석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겹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님께서 근대화 패러다임하고 글로벌화 식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나 농업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핵심 패러다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 해단들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핵심 세 개의 파도로서 얘기되는 그 패러다임이 결국에는 임정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자유주의 농장 그리고 성장지상주의 그런 것으로 계속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족농 구조 자체가 이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로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LG CNS 사태라든지 그런 것에서 보다시피 대기업들이 농업 생산까지 직접 진출을 하겠다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아예 그런 가정농이라고 하는 자영농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무너지면서 농업 노동자만 남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위기의식도 상당히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고 있느냐 AI 문제도 있었고 구제형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농촌 환경 오염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심화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농지하고 농촌 공간에 대한 어떤 주도권 그것을 농촌 주민이나 농민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외지 자본들 그런 자산가들이 가져가가지고 농촌 환경은 다 무너지고 농지의 어떤 경제유전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취약해진 그런 상태. 그 속에서 이제 농민들은 두 가지 어떤 고립이 어떤 현상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첫째적으로는 좀 고령화, 가소화 계속되면서 의료, 교통, 교육, 문화 같은 것들 그런 기초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사회 서비스가 취약해지고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농어촌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 두 번째 고립이라고 한다면은 좀 농업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선 후보님들 토론회를 TV 토론회 6번이나 했는데 농업 농촌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뭐 얘기해 주시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표피적으로라도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좀 중심이 되면서 논쟁이 벌어져야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후보님이나 정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1948년 50년대 농지 개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틀을 갖추게 됐고 그게 어떻게든 유상무술 유상분배로 되니까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니까는 6.25를 겪어오면서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탱을 해올 수 있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풀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좀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소장께서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신 분도 이제 전문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현상에 대한 인식. 네, 그 농업 부분 얘기를 하면 사실 다 비슷한 생각들 모인 것 같다. 그 진단인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다 나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 와서 느낀 소감은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농업 관련한 진단이나 관련 해법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뭐가 이렇게 농업계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 내 힘을 작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를 있게 되는데 대선 후보가 수도 없이 많은 TV 토론을 하는데 농업에 좀 얘기 많이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캠프 내에서 저희 요청을 무지하게 했죠. 왜 안 합니까? 좀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후보도 관심이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제 느낌은 정책 단위에서의 농업 부분에 대한 그 내부 분위기상에서 일단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여러 갈래가 가질 수가 있는데 농정 부분에 대한 이게 그 세력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계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정책에 막상 들어가서 가질 농정 얘기하고 지역 농정 얘기 참 많이 하는데 해보면 지역 농정이 굉장히 빠져 있어요.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제가 정책 관여를 지난 총선 때부터 정책에 일정한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문제 좀 깊게 얘기하자, 현장 얘기를 더 많이 하자. 그건 공감하는데 공감은 하는데 얘기에 공감은 없어요. 왜냐면 할 얘기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역 농정 잘 합시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들이 머물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끊임없이 지역 농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늘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지수 많이 늘린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많이 밀려있다. 지역 농정, 현장 농정 이게 많이 밀려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팅 농정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답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요구의 소리는 다양하고 현장은 분명 소리도 거칠고 현장이 자기 이기와 자기 현실적 요구들을 가지고 요구하는데 컨설팅 농정에는 다 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와서 참 놀란 게 답을 다 갖고 이제 가르치고 설명하는 농정이 대체로 너무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런 것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현장과의 괴리는 점점 심하게 나죠. 이게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서울 와서 느낀 소감이고 더 말씀드린 건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과거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그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농정예비하고 관심이 좀 적었다. 그게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큰 문제예요. 과거에는 그나마 45조, 42조, 142조, 49조, 119조 농특성이 그런 상당히 예산 확보해서 농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적어도 하도에는 상당히 갖춰지는
그런 농업이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그 예산 부분도 상당히 그 관심이 적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농정 예산 최근 들어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농정 예산이 매년 1%도 안 되는 증가율. 그러면 그게 몇 년간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그 농정에 대한 투자, 정부 투자를 보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물론 뭐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농경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했는데 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보다는 그 별로 표시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농정, 예를 들면 뭐 6차 산업화라든가 스마트팜 농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그 어떤 정책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그 소진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당면한 문제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제 와서 사실 분출이 되는 직불제 문제도 그렇고 소득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고령화 문제, 축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와서 막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기 정부, 지금 현 정부의 숙제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정책 조율 기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농정, 법학자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민간하고의 어떤 혼선 그러다 보니까 그 뒷북 치는 농정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그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농정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